꼭 마음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전했던 말씀 본문과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가 어떤 나라인지, 또 코소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코소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왔네요. 앞에 화면도 혹시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안 됩니까? 예. 저는 코소보 선교사로서 고신교회 선교사로서 코소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간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처음에 코소보에 가게 될 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코소보라는 나라에 갔냐, 또 왜 코소보의 나라를 선택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전부터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단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고, 그렇게 나가야 됐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단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벽기도 가면서, 또 매일 새벽기도 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참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해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좁은 길로 가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교단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또 선교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1년이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고,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저희 가정에 또 붙여주셔서 주파송 교회로 파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참 감사하게 코소보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코소보라는 나라를 정하기 전에 아는 선교사님께서 멀리 있는데 가지 마라, 가까운 데 가는 게 좋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까운 데 가야지 한국에도 왔다 갔다 편하고, 또 항공료도 적게 들고 여러모로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선교 훈련 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코소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제일 맞는 곳이 코소보이겠다라고 첫 번째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저희에게 제안한 코소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코소보로 저희 가정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소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많이 없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희 가정이 코소보에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코소보에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 코소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 코소보에 장로교 교회가 없습니다. 장로교회가 없고 고신교회도 없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저희 가정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나네요. 예. 저는 지금 코소보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고 인구는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보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코소보는 파란 바탕에 코소보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코소보 면적이고 6개의 별들이 6개의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알바니아인입니다. 알바니아인이 한 9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터키인, 집시인, 그런 식으로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종교도 알바니아인들은 거의 100%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가 무슬림이고 나머지 세르비아라든지 터키 그리고 보스니아인 이런 사람들이 한 5%, 4.9% 정도 캐톨릭이나 정교회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은 상당히 작습니다. 한 0.1% 정도 되는데 코소보 인구의 한 0.1%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영토는 부산에 있는 영토는 부산보다는 조금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보다는 조금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150만 정도 됩니다. 부산 인구가 한 300만 정도, 300만 조금 더 된다고 들었는데 부산 인구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부산 크기 정도만 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신교회가 전혀 없고 그리고 장로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침례교 바탕을 두고 있고 아니면 형제단 교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데 바라기는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고신교회 또 장로교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코소보의 미트로비차라는 지역인데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코소보에 있는 미트로비차라는 지역입니다. 이 미트로비차라는 지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2004년에 크게 유혈 충돌이 있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유혈 충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미트로비차는 아비르 강이라는 강 하나를 두고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르 강이 이남과 이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북 인구는 2만 명 정도 되고 강남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강북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주로 세르비아인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의 통치를 받고 세르비아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세금도 세르비아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코소보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르비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르비아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알바니아인들이 한 5만 명 살고 있습니다. 강 하나를 두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코소보처럼 알바니아를 사용하고 유로를 사용하고 코소보 경찰이 통제하고 세금도 코소보에 내고 이렇게 특이한 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소보가 독립하기 이전에 코소보가 세르비아의 자치주로 있었습니다. 자치주로 있다가
인종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계속 있었고 독립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또 반대로 이제 세르비아의 소수민족들이 저 북부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코소보의 통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코소보의 지도입니다. 위치가 나와 있는데 위치는 그리스 위쪽으로 또 알바니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국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나라고 그리스 위쪽으로 코소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코소보는 전쟁을 통해서 2008년에 새로 생겨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소보라는 나라 하면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생 국가이고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의 분쟁을 통해서 새로 생겨난 국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서로 나라를 언젠가는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코소보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한 95% 이상 되는 그런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지만 미국이 또 도와줬기 때문에 또 미국을 통해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비자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치고 이슬람권 지역치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단 교회를 세워도 대부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터키의 지배를 받아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또 세르비아인과 또 교회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조금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미수교국이고요. 코소바, 시리아, 쿠바가 아직 한국과 미수교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수교가 안 돼 있어서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뭐 중국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한국 음식 같은 걸 구하기 힘듭니다. 내륙 국가고 해서 또 무슬림 국가고 해서 돼지고기나 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소보의 파란 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페야라는 지역이고 세르비아 말로는 페치라는 지역인데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제3의 도시로 약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정확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코소보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서유럽이나 또 북유럽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소보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졸업해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름이나 이럴 때 가보면 카페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거의 밖에 잘 없고 집에 있고 남자들이 카페에 막 앉아 있으면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로, 다른 나라로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이고 과거에는 이 페야 지역이 세르비아 정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있는 페야에 가까이에 페야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야 수도원은 조금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세르비아 정교회의 그 출발점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르비아 정교회의 정신적인 출발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의 그 총대 주교자가 처음으로 뽑히고 또 있었던 지역이 바로 페야 지역 수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세르비아 사람들이 아직도 이곳을 성지로 여기고 여름에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구경을 하고 가고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곳은 희한하게 코소보 안에 있고 또 페야 안에 있지만
알바니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인이 지키고 있고 외국인도 여권을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안에는 또 다 세르비아 사람들이 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참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또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코소보라는 지역이 오래전에는 한 500년 전, 60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500년 전에 이제 오스만의 그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침략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다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무슬림이란 정체성과 또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소보에도 보면 이만희지 않습니까? 저 옆에 있는 분이 코소보 옛날 여자 대통령이거든요. 이제 코소보가 위치적으로 또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싸고 아직 낙후되어져 있으니까 이 코소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이만희가 몇 년 전에 예전에 와서 공장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코소보를 발판 삼아서 유럽으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신천지 말고도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많은 종교단체들이 와서 코소보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코소보를 통해 발판 삼아서 코소보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잘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원체 또 무슬림이 많고 그 정체성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페야의 15년 전, 한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페야는 도시의 한 90% 이상이 다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 90% 정도가 다 파괴되었던 지역인데 제가 구글에서 사진을 좀 캡처했습니다. 그 전쟁 직후의 페야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한 약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페야가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도 많이 쓰고 새로운 건물이 다 쓰고 지금 다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나서도 KFC도 들어오고 버거킹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희 가정도 가서 치킨도 사 먹고 버거킹도 가는데 그만큼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요. 저런 식으로 계속 도시가 아주 큽니다. 크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프리스티나 사진인데 인구는 한 5, 60만 됩니다. 페야 인구의 한 3분의 1 절반가량이 이 프리스티나에 살고 있고요. 인구는 한 50만에서 60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면 프리스티나에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빌딩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큰 아파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세워졌고 계속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참 궁금한데 코소보의 경제적인 그런 것도 약하고 돈이 많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까? 물어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코소보에 건물들을 많이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소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디아스포라 그 알바니아인들이 많이 있는데 나가서 일을 하는데 뭐 정상적인 일도 많이 하겠지만 좀 불법적인 일도 뭐 조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피아 같은 일도 많이 하고 주로 뭐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대장이면 코소보 사람들은 행동대장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검은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벌어서 또 가족들에게 송금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티나가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큰 건물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은 프리스티나에 지금 계속해서 모스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큰 사원들도 지어지고 있고 모스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특별히 터키에서 원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슬림 국가가 제대로 쓰고 또 모스크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건 모스크들이 세워지고 있고 큰 모스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티나에 가보면 뭐 지금 폐하에도 마찬가지지만 거리에 가보면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스크 앞에 모스크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길에까지 나와가지고 이 양탄자 같은 거 깔아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프리스티나도 더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슬림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 아직은 좀 미미하고 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소보 지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요 산업은 특별한 산업은 없습니다. 특별히 코소보에 뭐 자원도 별로 없고요. 특별히 내세울 만한 특별한 산업은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 목축업이나 농업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집 앞에서 찍은 건데요. 쉽게 양이나 소나 뭐 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빵은 이제 코소보 사람들이 매일 주식으로 먹는 빵입니다. 보통 이 빵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먹는데요. 저희도 뭐 가서 하루에 뭐 1번 정도는 꼭 빵을 먹습니다. 질리도록 빵을 먹고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아침은 간단한 비스켓이나 빵 조금 먹고 뭐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시고요. 점심 저녁 뭐 보통 2끼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빵에다가 빵을 잘라서 잼을 바르거나 뭐 초코 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치즈를 좀 바르거나 해서 야채하고 뭐 과일하고 그런 식으로 먹습니다. 이 빵 한 덩이가 한 50센트 정도 합니다. 한 650원 정도 하는데 이 한 덩이면 한 가족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한 덩이, 2덩이 사가지고 가족들이 보통 먹고요. 보통 월급이 한 사람당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경찰이나 선생님 좋은 직업인데 그런 직업은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소보 사람들이 참 그거 한 게 의료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40대 이런 분들 보면 어금니가 보통 많이 없습니다. 어금니가 뭐 없어가지고 보통 어금니를 다 뽑아낸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갔을 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에 보면 저희는 보통 금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금리를 보면서 혹시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뭐냐 이러더라고요. 금리도 하니까 와 신기하다면서 얼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다 하니까 와 엄청 비싸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의료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치료받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코소보에 지금 현재 이제 군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아직도 코소보에는 세계 각국에 많은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소보는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코소보를 지켜주는 평화유지군이라든지 그런 군대들이 주둔해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을 또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유럽에서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경찰도 많이 뽑고 해서 경찰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치안이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만큼 많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도 괜찮고요. 여건도 괜찮습니다. 예, 코소보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처음 가서 저희 옆집에 있는 코소보 사람들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이제 홍차 같은 게 보이는데 터키의 지배를 받아서 터키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소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좀 많이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고요. 여름에는 좀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덥지만 그늘만 들어가도 좀 시원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 9시 정도까지 해가 떠 있어서 해가 밝고 겨울에는 한 4시 정도 되면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난방을 전기가 비싸니까 나무를 많이 떼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 세로 높이 한 1m씩 해가지고 얼마씩 미리 사놓습니다. 나무가 잘 말라야 되니까. 그래서 사놓고 보통 난방을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그 나무 매캐한 냄새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렇고요. 예, 이 사진은 제가 동네 아이를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 전하면서도 했는데 이런 아이들 한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이런 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막 와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약 올리고 까불다가 잡힌 아이 사진입니다. 그날 한번 사진 찍어놓고 사진 찍어놨다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겁도 주고 사실 이런 아이들 참 붙잡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을 다 해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어느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걸 이제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사냐? 아빠 누구냐?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이거 예의 없는 짓이다. 한 번만 더 하면 너 집에 갈 거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적어가지고 다 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막 얘기하거든요. 붙들어 놓고. 그럼 애들이 제가 또 알바니아 말 잘하는 줄 알고 뭐 얘기를 해요. 변명을.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준비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해라, 들어라. 제가 또 준비한 멘트만 다 하고 또 뭐 얘기하면 조용해라, 들어라 해가 또 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다가 그냥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탁 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착 전하고 뭐라 조용해라 들으라 해가지고 복음 막 전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날 또 한 번씩 또 안 되겠다 싶으면 끌고 가가지고 옆집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애가 지금 약 올리고 막 뭘 하더라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이 성경 가지고 얘네들 붙들고 참 뭐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런 애들 이제 붙들어 가지고 잘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소보 교육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보통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교실이 모자래 가지고 나눠서 하는 편인데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현지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특별히 교육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뭐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잘 나오고 대학을 나와도 뭐 특별히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도 돈이 없어서 또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한 3시간 맞추고 나면 또 아이들끼리 놀고 막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뭐 그런 분위기인데 뭐 특별히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겨울에 전기 같은 게 좀 자주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다 집에 가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끊기면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이제 찬미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또 유치원 같은 게 있습니다. 미리 가는 거. 이제 여기는 7살 아이들이 다니는 데인데 여기는 2시간 합니다. 2시간. 2시간 가가지고 아이들 많거든요. 그 작은 교실에
앉아갖고 뭐 그림 그리다 오고 뭐 2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아이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재밌어하고 처음에 적응할 때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또 감사하게 잘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폐야에 하나 있는 그 루가의 바체스라고 평화의 길 교회입니다. 평화의 길 교회라는 교회인데 폐야에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아예 없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도 오래된 교회인데 세르비아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저 교회를 하나 이제 해가지고 현지인들이 한 20-30명 정도 모이고 현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따라서 통역해 주던 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다니고 있고 저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 교회에서 동네 아이들 불러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놀이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 루가의 바체스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 루가의 바체스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겨울에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요. 보통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아빠들이 저 썰매 끌고 애들 학교에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모습은 아니고 그냥 이제 교회 앞에서 아이들 썰매 이제 겨울이니까 저렇게 많이 타고 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번 저렇게 썰매 끌어주면서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코소보에 가서 장작을 폈던 사진인데요. 난방을 주로 나무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소보에 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코소보 처음 갔을 때 저걸 보통 겨울 한 철을 지나려면은 가로 세로 높이 한 그 1m씩 해서 한 4m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겨울에 춥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12m를 샀습니다. 12m. 그래가지고 12m 사놓고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코소보에서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할 때 뒷마당 가가지고 나무를 제가 다 팼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운동 삼아 스트레스 풀고 했던 그 사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폐야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구글에서 사진을 한 장 캡처했는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 세워진 수원의 모습이고 세르비아 정교회의 출발점이었고 총대 주교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엄청난 부지에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지키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알바니아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신교 장로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알바니아 사람들은 개신교 장로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인식을 바꿔야 되고 또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고 교회가 좋은 곳이다라는 것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전하고 또 사역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보면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 있는데 저 안에는 또 세르비아 사람들만 다 머물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수녀들, 특별히 패치 수도원에는 여자들만 있습니다. 여자들 수도사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호두나무도 많이 심어놨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들도 여기는 세르비아 땅이고 세르비아가 다시 이곳을 찾을 거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대찬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찬이 수도원인데요. 14세기에 세르비아 왕의 무덤이 있기도 한 지역입니다. 왕의 무덤이 있고 왕의 명령으로 지어진 역사적인 장소인데 두 곳 다 유네스코 그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코소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한번 이제 방문 삼아서 한번 가봤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만나는 수도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긴 또 특별히 남자 수도사들만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거는 알바니아 사람들은 세르비아를 미워하고 못됐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르비아 사람들 가면은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여기도 군인이 지키고 있고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저희가 딱 하고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친절하게 해주고 너무너무 사람들은 착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이 코소보는 우리 세르비아 땅이고 우리가 다시 찾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도 다 세르비아 사람들만 있고 알바니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 하고 서로 아주 많이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소보 지역에 이런 분쟁의 씨앗이 없어지고 정말 좀 복음이 잘 전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자꾸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은 이해와 용납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 사진도 저희가 대찬 수도원인데 대찬 수도원을 뒤로 배경으로 한 개 찍었습니다. 이 지역도 부지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큰 지역을 세르비아에서 또 돈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예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제 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언어와 문화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특별히 할 수 없고 언어하고 문화 적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를 적응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몇 가지 간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 나가서 현지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고 현지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모여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간식도 주고 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금요일은 교회 이렇게 놀이하고 하면 올 수는 있는데 주일은 오지는 않습니다. 잘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해서 잘 오지는 못하지만 금요일은 또 이렇게 뭐 받고 또 놀이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코소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키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건 부활절날 저희가 찍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음식 같은 걸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 와서 세팅을 해놓고 현지인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또 전도해가지고 말씀 듣는 한 기회를 주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모습인데요. 교회 내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십자가 걸려 있지는 않지만 아담하게 예쁘게 좀 작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있는데 금요일 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간식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선교사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선교사가 지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린이 사역인데 동네 아이들, 교회 아이들 가정에 또 불러서 그냥 저희는 그냥 식사 한번 했던 사절입니다.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놀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몇 가지의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정말 바라기는 이곳 코소보에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지지도 않고 전해질 것 같지도 않고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00년 전에 저희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았지만 복음이 증거됐을 때 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희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동력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코소보에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또 코소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코소보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소보를 위해서 코소보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소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코소보에 있는 그 많은 무슬림들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만 그곳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소보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도 저곳 선교지에서 코소보에서 앞으로 사역들을 찾아서 또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 코소보 땅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코소보를 위해서 또 코소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소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계산으로는 정말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고 정말 꽉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곳 코소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좋은 씨앗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곳 코소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코소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곳 코소보에서 지금도 많은 세계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내어서 저곳 코소보에서 잘 살아내고 또 복음 증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소보 아버지 하나님 땅에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저희가 그저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소보에는 이슬람이 95% 이상이고 또 기독교가 0.1% 미만인 열악한 가운데에서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들 사이에 내전이 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냥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모든 가족들이 언어가 통달되어져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사역 중인 현지교회 협력과 어린이 사역과 구제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코소보의 복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귀한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또 보낸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조그만한 정성이지만 물질과 또 그보다 더 큰 기도로 후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90